안녕하세요, 리입니다. Happy birthday to me. 오늘은 저의 생일 자축 기념으로 특별 생일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생일과 관련된 주제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던 중에 아무래도 가장 원초적인 사실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거죠. 플러스 한 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정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이. 제가 한 27만 됐어도 딱히 이렇게 한 살 먹는 거에 대해 별다른 감흥을 못 느꼈을 텐데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공식 20대 후반, 그것도 만 28살이 되니까 와, 결국은 왔구나. 정말 저 아득한 먼 미래 얘기 같았는데 생각보다 한 3배는 빨리 온 느낌? 거기다 또 제가 생일까지 약간 빠른 편이라 이렇게 오피셜하게 20대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됐네요. 그래도 만 나이가 통합되는 바람에 아직 2년 더 남았다고 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제가 아득바득 에피소드마다 간헐적으로 만 28세를 언급하는 거 보면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먹었다는 증거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살이라도 좀 어려지고 싶어서. 이 사람 나이, 이 나이에 대한 느낌, 생각이 날마다 다릅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무렸다가 또 어떤 날은 확 와닿고 매일매일이 달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날은 어떻게 벌써? 30대가 코앞이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이랬다가 또 어떤 날은 30살? 근데 달라진 건 딱히 없는데? 갑자기 내가 주름이 느는 것도 아니고 몸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난 그대로인데? 이렇게 좀 무딘, 딱히 아무 생각 없는, 아무 느낌 없는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또 이게 한 번에 확 꽂히면 좀 헤어나오기가 힘들죠. 어떻게 나 벌써 30대야. 내 인생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나는 20대 때 난 도대체 뭐하고 산 거지? 이렇게 좀 생각이 0에서 100까지 좀 익스트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 살 먹은 기념, 나이를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종종 갖는 이 나이에 대한 가치관, 일종의 압박감, 두려움 또 같이 동반이 되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음에 따라 딸려오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 불안감, 인생에 대한 물음표 등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둘씩 짚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혼자 담아두고 계셨던 그런 나이에 대한 압박감,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다 품고 살지만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누구나 그 시기가 되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오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두려울까? 왜 이렇게 망설여질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짚어보고 싶어요. 참 우리가 하나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그냥 채용 공고를 확인할 때도 연령 제한이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물론 젊을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덜하겠지만 또 어떤 회사는 20대 중반부터 또 후반부터 요구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가끔은 너무 어린 나이가 발목 잡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나이가 발목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취업에 있어서도 이 나이에서 딸려 나오는 그런 장벽이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그런 움직임들이 완화되는 느낌은 있어요. 요즘은 이제 학력도 좀 느슨해졌죠. 옛날에 비해서.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 준비 앞에서도 이렇게 나이가 1차적으로 먼저 가로막으면 좀 김이 새죠. 초입부터. 또 나이에서 딸려오는 사회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알게 모르게 신경이 쓰여요. 누구나 그런 말 하죠. 남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네 갈 길 가라.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맘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팟캐스트에서 그런 말들을 종종 언급을 하는데 제 자신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이웨이 하세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본인 갈 길 가세요. 이렇게 말해도 저도 이런저런 이렇게 장애물 앞에서 쉽게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특히 한국이 나이에 대한 압박이 좀 더 심한 편이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물론 다른 외국이라고 이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외국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 만나봤을 때 다들 어느 정도 이 나이에 대한 그런 인식? 자기를 마냥
젊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나이에서 딸려노는 그런 책임감을 각자 저마다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더 이 나이에서 딸려오는 그런 압박이 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주변 시선이라 한다면 앞서 언급한 도전을 끌고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나이 30에 첫 토익에 도전하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몇몇 주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처음 토익을 준비한다고? 남들 20대 때 다 700점, 800점 맞아놨는데 언제에서 언제 고득점 맞게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시선들. 뭐 예를 들어 또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아니 이제 배워서 언제 취업하고 언제 창업하려고. 그리고 또 너무 흔하잖아. 흔해서 희소성이 없지 않나? 이런 의견들. 또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이 40 다 돼서 영어를 배워볼까 하면 남들은 이미 손살을 치겠죠. 이미 너보다 어린 사람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다 마스터 해놨는데 이제 시작해서 언제 배워? 또 배운다 해도 이걸 어느 스펙을 써먹게 이제 와서.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들려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자꾸만 이 나이 때문에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는 말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은 진짜 늦었으니 포기해라가 아니라 약간의 책짓질의 개념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당장 시작하라는, 지금 당장 시작하면 늦지 않았다는 이런 일종의 사인을 주기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늦고 안 늦고의 기준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상대적이에요. 개개인이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꾸 내가 고작 그 나이라는 문 앞에서 쉽게 좌절하려고 할 때 이런 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서 다른 사례들을 좀 찾아봅니다. 뭐 뉴스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줄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운전면허를 960번 만에 딴 할머니 이야기, 37살에 승무원이 된 이야기, 매일 영어 공부하는 88살 할아버지의 스토리 등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 모두 각각 개개인의 인생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이 하고 싶다면 하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됐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끈기와 추진력, 오히려 저는 그런 게 저를 좀 더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직 20대인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체력도 있고 젊음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무너지지? 어느 틀 안에 갇혀있던 생각을 밖으로 꺼내주는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이런 세상 밖 사람들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나이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회의 기준에 맞춰진 삶 때문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해 대학, 취업, 결혼 이 3단계 굳이 하나 더 포함하자면 출산 4단계까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좀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는 느낌? 또 여기에 포함된 적정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죠. 뭐 2, 4년제 대학 졸업 후 20대 중후반, 못해도 20대 후반까지는 취업. 이 취업도 이왕이면 대기업을 선호하고 다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에서 31살 안에 결혼하고 늦어도 33살쯤엔 자녀를 가지고. 물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아직은 남아있죠. 그리고 또 저희의 윗세대 어른들은 아직도 그게 뭐랄까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루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도 이 기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결혼과 출산에서만큼은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실행을 하잖아요. 그쵸? 특히 자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를 생각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가중이 되는 건데 전 이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못합니다. 이 세 가지의 합이 다 맞아야 돼요. 하지만 몇몇 어른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일단 결혼하고 보면 사라진다. 애 낳고 보면 다 알아서 사라진다. 다 알아서 잘 큰다. 근데 아기가 저절로 크지 않잖아요. 키워야 자라지.
누가 키우죠? 나랑 배우자가.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생활은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산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추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희생할 건 희생해야 유지되는 거지. 뭐 하나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3, 40년 전에는 이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글쎄요, 이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사이가 점점 갑박해질수록 사람들이 그런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가며 뭐라 하던 간에 자기만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취, 영어 공부, 어학연수, 팟캐스트 여기까지 일단은 컴플리트 했죠. 그 다음은 또 뭐가 될까요? 모르죠. 지금 하나씩 이렇게 도장 깨기 느낌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계획을 진짜 내가 실행하는 행동에 옮기는 것 자체에 저는 희열을 느껴요. 아, 내가 머릿속에서 그걸 하는 내 모습만 상상한 게 아니라 직접 움직여서 해냈구나. 이 체크박스에 자신 있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굉장히 자신에게 뿌듯해요. 일종의 증명 같은 거죠. 아, 내가 입만 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자신에게 또는 남들에게 증명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전 이렇게 내가 세운 계획들을 이 머릿속에서만 그리고 끝낸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실행하고 났을 때 그때 오는 희열감을 좀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 남은 계획에 무슨 그래프처럼 이 계획은 몇 살 안에 끝내고 저건 몇 살 안에 끝내고 딱히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간혹가다 나이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있겠죠. 그래도 최대한 나이를 배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타임라인, 시기를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언제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넌 죽음을 두려워하는 편이니?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죽음보다 늙는 것이 더 두려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오하면서도 뇌리에 확 박히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평소에 죽음에 대해 고찰을 자주 합니다. 뭐 자주까지라기보다는 간간히 해요. 왜냐면 그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미스테리하게 좀 신비롭게 다가오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겪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 느낌을. 또 그 죽음, 그 뒤에 펼쳐질 일들, 사후세계 등등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이 늙는 것, 노화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친구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뭐 제가 장수할 운명이라면 죽음보단 늙어가는 것을 먼저 걱정해야 되긴 하죠. 어쨌든 노후 뒤가 죽음이니까.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조금씩 늙어가고 있는 거고. 그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죽음이 두렵나요? 아니면 나이 드는 것이 더 두렵나요? 나이를 다루다 보니까 이 고령화 사회를 언급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마주하실 거예요. 새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 중장년층의 취업 증가 등의 헤드라인들. 실제로 이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가 꽤나 높다고 해요. 중장년을 찾는 기업들, 일자리가 꽤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일단 경력이 있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더 강하다는 거죠. 오너 입장에서는. 솔직히 공감해요. 왜냐하면 이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중장년층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가정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뭐 둘 이상은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먹여 살릴 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밥벌이는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간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장년층의 취업 증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뭐 지하철 안내 해주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고 환경 미화, 택배, 뭐 지게차 운전 꽤나 다방면에서 근로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시니어 동행 편의점이라는 뭐랄까 일종의 제도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에요. 파트타임으로 2교대 이렇게 해가면서
어르신들이 알바를 뛰는 거죠. 어쨌든 파트타임이니까 시간에 대한 부담도 덜하고 체력적으로도 덜 부담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알바에 뛰어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치맥 카페라는 게 있대요. 일본에. 굉장히 이목을 사로잡는 기사 제목이라 제가 누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치맥 카페, 굉장히 쇼킹한 발상이죠. 한마디로 알츠하이머를 겪고 계신 분들이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옆에 이제 도우미, 보조가 한 명씩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둘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근무하는 형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치매를 겪고 계신 분들을 떠올리면 그분들은 근로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래도 일상에 지장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오히려 고용할 생각을 한다는 것. 이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주말마다 이제 농사를 하십니다. 밭에 가셔서. 그러니까 주말 농장의 개념이죠. 5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까지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그게 가능할까? 그 나이에 체력적으로?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오히려 더 활력을 얻는다고 해요. 갔다 오면 더 힘이 나고 일을 하면서 잡생각도 안 나고 바람도 쐬면서 머리도 굴리고 몸도 움직이고 오히려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되찾아오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 움직임이 우리의 이런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언급한 중장년층의 취업 증가, 시니어분들의 일자리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당장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머나먼 얘기의 일 같지만 언젠가도 우리에게 닥칠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함을 더 느끼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절대 나이에 불평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젊은데 체력도 더 짱짱하고 남은 시간도 많고 뭐 하나 불평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접하는 이런 사례들이 저한테는 일종의 웨이크업콜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연애입니다. 나이와 연결을 안 지을래 안 질 수가 없죠. 상대방과의 나이 차이.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뭐 친구들끼리라도. 너는 몇 살까지 가능해? 몇 살 연상까지 오케이? 이런 얘기. 그래서 뭐 인터넷 그런 데 보다 보면 그런 질문 올라오잖아요. 아, 제가 남친이랑 10살 차이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아, 저랑 여친이랑 띠동갑인데 어쩌죠? 제가 많이 누나인데 어떡하죠? 등등. 이 연애에 있어서 나이. 중요하면서도 좀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나이보다 중요한 건 제 생각에 바로 성숙함이지 않나 싶어요. 쉽게 말해 정신연령. 나이와 정신연령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아직 20대 초반인데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30대 못지않은 성숙함을 지닌 사람도 있고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는 행동은 아직도 20세를 벗어나지 못한 키덜트 그 자체인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중요한 건 성숙함, 가치관, 언행이죠. 뭐 이성의 나이의 기준에 관해서는 저마다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또래가 낫지 않나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연인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과거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과거 얘기 나올 때마다 나 때는 이랬는데 너 때는 어땠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고 이랬는데 너 때는 어땠냐? 이렇게 세대를 거스르면서 얘기하는 것보단 야 그때 그 유행했던 패션 기억나? 그때 그 유행했던 노래 기억나? 이러면서 같은 공감대를 얻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초반엔 둘만의 이런 버블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세상이 온통 로즈 컬러로 보이고 그러겠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언가 결말을 맺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올 수 있죠. 왜냐? 사람은 나이를 먹으니까. 뭐 둘 다 생각이 맞아서
우린 지금 이대로가 좋다. 뭐 정착할 생각도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거다. 이게 서로 같은 마음이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어느 한쪽이 슬슬 결말을 맺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한쪽은 정착을 원하고 한쪽은 아직 전혀 생각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러면 합의점을 찾던가 그렇지 못하다면 관계를 길게 내다보기 어렵겠죠. 이런 시선도 있어요. 나이 차이 나는 커플이 장기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 결혼에 꼴이 날 거 아닌 이상 계속 그 연애를 끌고 간다는 건 상대방은 그냥 붙잡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시선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어린 상대방을 좀 놔줘라. 그래야 그 사람도 시간 아끼고 너도 아끼고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겠죠. 물론 연애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 같아요. 만 28살이 된 기분 어떠냐고요? 지금도 딱히 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래도 제가 지금 20대 끝자락이기 때문에 이 나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막상 30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딱히 별 생각 없어지는? 별 감흥 없어지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냐? 저는 어느 정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언급했던 내용 중 다 떠나서 이 새로운 도전이 있어서만큼은 이 나이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거나 이 나이라는 장벽 앞에서 쉽게 좌절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이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소소한 재미,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애플, 스포티파이, 구글 팟캐스트 어디에서든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